테슬라 소식입니다. 1. 파나소닉, 테슬라 지분 전량 매각. 일본 파나소닉이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지난 3월 말 기준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파나소닉의 2020년 회계연도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지분법 투자 및 기타 금융자산의 매각 및 상환 금액이 전년 대비 3,800억엔 급증한 4,299억엔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수익 대부분이 테슬라 지분 매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파나소닉은 매각 대금을 인수자금 등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소닉은 지난 3월 미국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블루윤더를 7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나소닉은 이 밖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2009년 테슬라와 첫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한 직후인 2010년 말 제휴 강화 등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매입했다. 파나소닉은 당시 3호 투자 형식으로 테슬라 보통주 140만 주를 주당 21.15달러에 샀다. 2020년 3월 기준 회계연도의 연간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분의 시장 가치는 810억엔이었다. 파나소닉 측은 이번 매각이 테슬라와의 제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 파나소닉 임원은 니혼게이자이의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삼성 폴더블 vs 애플 아이폰. 올해 가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폴더블과 아이폰을 앞세워 승부를 펼친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제재를 받는 중국 화웨이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LG전자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8월 초 온라인 언팩을 통해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형 폴더블 폰은 지난해 갤럭시 Z 폴드 2 출시일보다 한 달가량 이르게 출시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출시일을 앞당기는 것은 애플과 중국 경쟁사들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고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조기 출시로 스마트폰 판매량을 전년 대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지 않는 만큼 폴더블 폰으로 이를 만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의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 갤럭시 Z 폴드 3에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로 S펜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삼성전자보다 한 달 늦은 9월 신형 아이폰 13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매체 폰아레나 등 보도를 보면 아이폰 13 시리즈는 9월 14일 이벤트를 열고 17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 24일 공식 출시될 전망이다. 애플은 올해 3분기 아이폰 조립 주문량 중 아이폰 13 비중을 45%까지 올려 아이폰 13 판매량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하반기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량은 1억 3천만에서 1억 5천만 개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웨이와 LG전자의 공백을 차지하는 업체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 수준이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국내에서 LG전자가 LG베스트샵에서 아이폰 판매 대행 방안을 고심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애플이 전국 400여 개에 달하는 LG베스트샵에서 아이폰을 판매하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은 화웨이와 LG전자의 공백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폴더블 폰과 5G 폰 판매가 본격화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6년 만에 신제품 발표. 윈도우 11 공개.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윈도우 11에서는 다양한 기능 개선들이 이뤄졌다. 특히 안드로이드 앱이 윈도우에서 실행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전에도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일례로 틱톡 등과 같이 모바일상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앱들고 이제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뒤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이전부터 다른 운영체제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서로 호환되게 하려는 노력들을 해왔다.
윈도우 11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려는 이들은 먼저 아마존 앱스토어를 다운받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안드로이드 앱들을 PC에 내려받은 뒤 실행시키면 된다. MS의 화상회의 협업 도구인 팀스가 기본 탑재된다.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캘린더 등의 자사의 화상회의 솔루션인 구글 미트를 삽입하고 애플이 자사 OS, 페이스타임을 기본적으로 넣는 것처럼 MS도 자사의 소프트웨어끼리 연동성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이제 윈도우 11에서 팀스를 켜면 다른 팀스 사용자들과 문자, 음성, 화상회의 등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화면 구성도 달라진다다. 시작 버튼이 화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화면 아래 중앙으로 옮겨간다. 시작 버튼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 모두 화면 아래 작업바 가운데에 정렬된다. 스냅이라고 불리는 기본 화면 분할 기능이 도입된다. 기본적으로 앱 2개에서 3개를 한꺼번에 돌리면서 한 화면 안에 최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 분할 레이아웃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 쓰면서 앱들을 여러 개 실행시켜 두는 경우 모니터를 분리하면 다른 모니터에서 쓰던 앱들은 자동으로 사라졌다가 모니터를 연결하면 다시 앱들이 보여지는 기능도 추가됐다. 윈도우 10에서 지원되던 태블릿 모드는 사라진다. 윈도우 11의 기본 화면 구성. 아래쪽 작업바를 보면 기존 윈도우 10과 달리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터페이스도 개선됐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마우스 조작이 어렵고 키보드 연결도 힘든데 이를 고려한 터치펜, 터치용 키보드 앱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한 텍스트 입력 기능도 들어왔다. 윈도우 10에서 기본 탑재돼 있던 코타나라는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11에서 사라진다. MS는 또 앱 개발자들이 윈도우 앱스토어를 사용할 경우 장점이 많다는 점을 행사 여러 곳에서 강조했다. 파노스 파나의 MS 최고 제품 책임자는 앱 개발자들이 스스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다면 윈도우 11 앱스토어의 수수료는 공짜라고 밝혔다. 만일 앱 개발자들이 MS의 결제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2% 또는 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애플과 구글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는 앱 개발자들이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앱 서비스 판매를 통해 버는 돈에서 15에서 30%의 수수료를 애플과 구글에 내야 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윈도우는 그저 운영체제가 아니다. 윈도우는 플랫폼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이라며 윈도우 11로 더 많은 개발자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MS의 윈도우 제품은 전 세계 PC의 78%가량이 사용하고 있는 최대 운영체제다. 윈도우 11은 연내에 발매될 예정이며 기존의 윈도우 10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이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는 더 이상 윈도우 11에서 지원되지 않는다. 쿠팡 소식입니다. 1. 겹겹이 악재 쌓인 쿠팡. 주가 고점 대비 반토막. 덕평 물류센터에서의 대형 화재, 새우튀김 환불 논란을 둘러싸고 쿠팡이츠의 부적절한 대응 속점주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탈퇴를 인증하거나 쿠팡 불매운동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산 넘어 산인 상황이지만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큰 변화가 없다.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던 쿠팡 주가는 이미 30달러대로 내려앉으며 크게 하락한 탓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은 39.6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3월 11일 뉴욕 증시 상장 첫날 당시 공모가 35달러에서 40.7% 급등했던 쿠팡은 상장 초반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펼쳤다. 당시 쿠팡은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비슷한 규모다. 한국에서도 시총 100조 원을 넘어서는 기업은 삼성전자뿐이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평가했고 아마존과 알리바바만 있던 시장에서 쿠팡이 두 기업을 물리쳤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아마존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았던 쿠팡의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상장 후 석 달이 지난 현 시점 주가는 39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3일 한때 32달러까지 떨어졌던 당시에 비하면 낙폭을 다소 줄여낸 것이지만 여전히 40달러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내 약재에 대해 주가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쿠팡의 3대 물류센터 중 하나인 덕평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의 국내법인 쿠팡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에서 모두 물러난다고 밝히면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도 확산됐다. 여기에 새우튀김 환불 논란 과정에서 쿠팡이츠의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점주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후 사망하는 사건도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탈퇴 혹은 쿠팡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쿠팡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쿠팡 주가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이미 주가가 지나치게 빠졌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쿠팡 주가는 상장 3개월이 지난 그리고 화재 발생 며칠 전인 13일 기준 32달러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는 공모가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상장 후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것이다. 악재와는 별개로 이미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정도로 빠진 상황이었던 탓에 화재 사건이나 불매 운동 등 일시적인 악재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상장 직후부터 쿠팡은 여전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즉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쿠팡이 상장한 지난 3월 11일 이후 6월 23일까지 서학개미들은 쿠팡 주식을 총 1억 1,881만 달러를 순매수했다. 이는 쿠팡 화재 사고 직전인 지난 16일까지의 매수 규모와 별반 차이가 없다. 3월 11일 이후 화재 사고 직전인 6월 16일까지 서학개미들의 쿠팡 주식 순매수 규모는 1억 1,865억 달러다. 화재 사고나 다른 악재들이 발생한 직후에도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팔거나 혹은 매수세를 줄이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쿠팡 주식과 관련해 해외 주식 정보 사이트에서는 오히려 쿠팡의 해외 진출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쿠팡은 일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싱가포르 사업 진출도 준비 중이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보여준 순손실 규모도 주가의 오류 요인으로 분석됐다. 쿠팡이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4%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커졌으나 순손실이 3배 드러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모틀리플은 쿠팡 주식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 확장 계획이 성공해야 한다며 매출 증가세는 좋아 보이지만 순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